이수진 씨는 아래를 바라보고 저는 천장 배수관을 만지고 있었죠. 젖은 천장 타일 위로 몸을 숙인 채 저는 조심스럽게 파이프를 더듬었어요. 이 상황 자체가 워낙 민망해서 저도 모르게 헛기침을 했죠. 제가 머뭇거리자 수진 씨가 짜증을 섞어 말했어요. 왜 갑자기 멈춰요? 아, 잠깐만요. 지금 저랑 장난치는 거예요? 어제 밤새 흥건하게 만드시더니 이제 와서 빼려는 거예요? 제 귀에 들어온 단어들은 천천히, 흥건하게, 빼려는 것 같은 것들이었어요. 상황은 위층 누수를 잡는 보수 작업이었지만 대화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죠. 제가 욕실 의자에 위태롭게 올라서서 파이프 구멍을 쳐다보자 수진 씨는 바로 아래에서 저를 올려다봤어요. 아이고 아저씨.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저 완전 물벼락 맞았거든요. 이왕 옷 젖은 김에 시원하게 한판 하실래요? 물론 누수 잡는 걸로요. 아저씨, 그런 거대한 걸 들고 다니는 줄은 몰랐네요. 호스 말이에요. 그녀는 말을 섞어 상황을 정리했어요. 저는 수진 씨의 이 대담한 화법에 압도당해 잠시 말을 잃었죠. 채널을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58 김영호, 위층 905호에 사는 독신남이었죠. 3년 전 회사를 떠난 후 저는 오롯이 혼자였죠. 은퇴 후 연금과 퇴직금으로 마련한 작은 안식처에서 고독을 씹으며 살고 있었죠. 아내를 먼저 보내고 딸마저 외국으로 떠난 뒤 제 일상은 칙칙한 단색 필름 같았어요. 그런 제게 다시 한번 삶의 선명한 색채가 더씹혀진 계기는 바로 아래층 805호에 사는 이수진 씨의 누수항해 전화 한 통이었어요. 이웃 간의 평범한 갈등으로 시작되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끌렸죠. 50이 넘은 나이에 누군가와 격렬하게 부딪힌다는 사실 자체가 오랜만에 자극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녀의 젖은 몸과 앞에서 심리적 방어막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누수 사건은 단순한 배관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저와 수진 씨 두 독신 남녀의 억눌린 욕망과 삶의 갈증이 폭발하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수진 씨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는 모습에서 저는 이미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얇은 옷차림 아래 드러난 몸의 곡선과 저를 올려다보는 당돌한 눈빛이 저를 사로잡았죠. 저는 제가 예상했던 성남 피해자가 아닌 유혹하는 여인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수진 씨의 집 욕실은 이미 전쟁터였어요. 천장에서 새어나온 물은 바닥을 적셔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고 습한 공기는 퀴퀴하면서도 묘하게 후끈했죠. 저는 젖은 채로 저를 노려보는 수진 씨의 눈빛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 혹시 제 얘기 듣고 있어요? 아니면 제 몸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으신가? 수진 씨는 도발적으로 허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녀의 복장은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단정한 정장 치마와는 완전히 달랐죠. 얇은 흰색 티셔츠와 무릎 위로 한참 올라오는 짧은 면 반바지 차림이었는데 물벼락을 맞으면서 티셔츠는 몸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었어요. 물이 마르지 않아 투명해진 옷 너머로 검은색 레이스 속옷과 깊게 패인 가슴골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58살인 제가 보기에도 그녀의 나이를 잊게 하는 탄력적인 몸매였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속으로 외쳤지만 이미 제 시선은 그녀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저는 짐짓 당황하지 않은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아, 구경이 아니라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해야죠. 그쪽이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서 진정하시라고요. 수진 씨는 코웃음을 쳤어요. 흥분? 아저씨가 제 천장을 망가뜨려서 흥분한 건 맞는데 다른 의미로 흥분했으면 좋겠어요? 젖은 여자가 싫지는 않잖아요. 영호 아저씨? 그녀는 제 이름을 거리낌 없이 불렀고 목소리에는 야릇한 장난기가 서려 있었죠. 저는 급히 가져온 공구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욕실 중앙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 위에 올라섰어요. 누수 지점을 확인하려면
천장의 점검구를 열어야 했죠. 일단 점검구를 열게요. 저는 의자 위에 올라가 두 손으로 천장 패널을 밀어 올렸어요. 그 순간 제 위층 배관 속에 고여있던 물이 왈칵하고 쏟아져 내렸어요. 그 물은 마치 저를 노린 듯 정확히 제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순식간에 제 셔츠는 물론이고 바지까지 물에 흠뻑 젖었죠. 문제는 제가 의자 위에 서 있는 상태였고 물이 쏟아지는 충격에 몸의 균형을 잃었다는 거예요. 저는 급히 넘어지지 않으려고 팔을 휘저었고 그 과정에서 제 몸의 중심부가 수진 씨의 얼굴 쪽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제가 입고 있던 얇은 여름용 트레이닝 바지는 이미 물에 완전히 젖은 상태였죠. 옷이 축축하게 달라붙으면서 제 성적 흥분과 상관없이 바지 안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그 형태를 여과 없이 드러내버렸어요. 5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꽤 거대한 사이즈를 자랑했어요. 비록 평소에는 늙은 남자의 시들해진 상징이었지만 젖은 바지천은 마치 투명한 커튼처럼 그 실루엣을 부각시켰죠. 의자 위에서 저는 천장을 올려다본 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은 위에서 쏟아지는 물을 피하려 했지만 저도 모르게 아래를 향했죠. 바로 그때 제 아래에서 저를 올려다보던 이수진 씨의 동공이 급격히 확장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어요. 물이 그녀의 얼굴과 가슴에 다시 튀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제 하반신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죠. 수진 씨는 저를 올려다보며 그대로 굳어버렸고 그 덕분에 저는 그녀의 젖은 흰 티셔츠 아래 물에 달라붙어 더 도드라진 가슴골을 아주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유백색의 피부와 어둠이 스민 골짜기 그리고 검은색 레이스 속옷의 경계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5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탱탱하고 볼륨감이 넘쳤어요. 수진 씨는 물에 젖은 채 그대로 얼어붙었고 저 역시 쏟아지는 물을 맞으며 그녀의 상반신과 제 바지 속에 드러난 신체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움직일 수 없었죠. 순간 수진 씨의 얼굴에 당혹감과 놀라움이 교차하더니 이내 묘한 흥미와 욕망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저를 향해 작게씩 웃더니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 아까 제 천장 망가뜨렸다고 농담했죠? 근데 아저씨, 그것 때문에 제 천장뿐 아니라 제 몸도 망가뜨리겠어요. 엄청 규칙적인 리듬으로 뛸 것 같네요. 그녀의 말에 제 몸은 더욱 팽팽하게 긴장했고 젖은 바지는 숨 쉬는 것처럼 부풀어 올랐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저는 의자에서 내려오기 위해 몸을 틀었지만 물 때문에 미끄러운 의자 위에서 균형을 잃고 그대로 수진 씨를 덮치듯이 바닥으로 넘어졌어요. 제 거대한 그것이 바지천을 뚫고 그녀의 복부를 강하게 누르며 스쳤죠. 차가운 물과 뜨거운 욕망이 뒤섞인 그 충돌은 두 독신 남녀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저는 미끄러운 욕실 바닥에 뒹굴면서도 제 아래에 깔린 수진 씨의 젖은 살결과 숨소리를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욕실 바닥에 깔린 수진 씨와 저의 몸은 물과 땀으로 미끄럽게 얽혀 있었어요. 제 무거운 상체가 그녀의 가슴을 누르고 있었고 바지 사이로 붉어진 제 그것은 그녀의 배 위에 그대로 닿아 있었죠. 저는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수진 씨는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저를 붙잡았어요. 어디 가려고요, 영우 아저씨. 누수 문제는 아직 안 잡혔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분노는 온데간데였고 끈적하고 숨막히는 유혹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귀에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닿았을 때 저는 58배 남자가 아니라 다시 20살 청년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죠. 저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제 몸은 그녀의 손길과 밀착된 감각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제 몸을 감싼 수진 씨의 팔에는 묘하게 힘이 들어갔고 저는 그녀의 탄력적인 몸의 형태를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죠. 저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수진 씨, 지금 이 상황은 실수예요. 그리고 저는 당신 윗집 사람이에요. 수진 씨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은 청량했지만
동시에 제 심장을 옥죄는 듯한 도발적인 울림이 있었죠. 실수라고요? 물이 쏟아진 건 실수지만 아저씨의 거대한 비밀이 드러난 건 우연이죠. 영우 아저씨, 제가 천장만 망가진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 아저씨 때문에 아래쪽도 망가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지금 천을 통해 전해지는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은 저를 완전히 마비시켰죠. 저는 급히 그녀의 손을 잡고 물었어요. 당신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이러다가 큰일 나요. 큰일이요? 윗집 아저씨랑 아랫집 여자가 욕실에서 뒹구는 거요? 뭐 어때요? 우리 둘 다 독신인데. 그리고 아저씨, 누수 잡을 때 쓰는 공구가 이게 다예요? 저는 좀 더 섬세한 공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진 씨는 아래쪽에서 저를 올려다보며 음란한 눈빛을 보냈어요. 그녀의 흰 티셔츠는 이미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저는 그녀의 가슴이 숨을 쉴 때마다 천천히 오르내리는 것을 넋을 잃고 바라봤죠.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단순한 누수 피해로 치부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태도는 처음부터 갈등을 가장한 유혹이었던 것 같았죠. 당신은 누수 피해자잖아요. 왜 이렇게 도발적이에요? 피해자요? 피해는 저만 보는 게 아닐 텐데요. 아저씨, 이 나이에 이렇게 거대한 걸 숨기고 사는 게 더 피해 아닌가요? 아, 잠깐만요. 저는 지금도 아저씨의 단단한 것이 있는 게 나쁘지 않은데요. 그녀는 제 얼굴을 향해 손을 뻗어 젖은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 올렸어요. 손가락이 제 뺨을 스치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죠. 이 갈등은 이미 육탄전으로 변해 있었고 패배자는 바로 저였어요. 이수진 씨, 당신 정말 대단한 여자네요. 칭찬 고마워요. 근데 저보다 더 대단한 건 아저씨 아래에 있잖아요. 밖은 춥지만 여기는 이미 뜨거워요. 그녀의 눈빛을 마주했을 때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상할 수 있었어요. 누수 전쟁은 끝났고 이제 두 독신 남녀의 금단의 밀월이 시작될 참이었죠. 저는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으며 그녀의 입술에 제 입술을 겹쳤습니다. 욕실 바닥에 미끄러지듯 겹쳐진 순간부터 저희는 누수 문제라는 현실을 완전히 잊었어요. 수진 씨의 입술은 젖은 채로 제게 닿아왔고 그녀가 제 입술을 천천히 머금는 순간 저는 모든 이성을 놓아버렸죠. 58배 남자가 40대 중반의 여자에게서 느끼는 폭풍 같은 열정이었어요. 저는 정신없이 그녀의 몸을 탐했어요. 수진 씨의 피부는 물기로 인해 차가웠지만 그녀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저를 태울 듯이 뜨거웠죠. 저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좁고 습한 욕실의 타일 벽에 그녀를 기대게 하고 저는 이미 젖은 트레이닝 바지를 걷어찼습니다. 수진 씨는 젖은 손으로 제 거대한 것을 움켜쥐었고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8배 나이에 이렇게 노골적이고 거침없는 여자는 처음이었어요. 그녀는 흥분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아저씨 거대한 물건이 제 배수관을 완전히 막아버릴 것 같거든요. 그녀는 야한 말은 멈추지 않았고 그 대화는 저의 욕망을 더욱 부추겼어요. 저는 그녀의 짧은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이미 축축하게 젖은 아래를 조심스럽게 더듬었어요. 누수로 인해 젖은 몸은 더욱 미끄러웠고 그 미끄러움은 쾌락을 증폭시켰죠. 저는 그녀의 젖은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숨을 쉬었어요. 샴푸 향과 그녀의 채취가 뒤섞인 오감을 자극하는 향이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녀의 몸속에서 느껴지는 팽팽한 압력과 따뜻한 감각에 압도당했어요. 제 몸은 이미 그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죠. 저는 그녀를 벽에 기대게 한 채 규칙적인 리듬으로 허리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욕실의 물소리는 이미 저희의 거친 숨소리와 살이 부딪히는 소리에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욕실 벽에 기대선 채 저희는 뜨겁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물이 쏟아져 젖어버린 욕실은 이제 저희 두 사람의 격렬한 사랑의 흔적으로 가득 찼죠.
이수진 씨는 제 품에 안겨 떨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영우 아저씨.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누수로 시작된 위층 남자와 아래층 여자의 갈등은 이렇게 금단의 미럴로 변해버렸습니다. 저희는 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았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의 늪에 빠져버린 후였죠. 욕실에서의 격렬한 만남 이후 저희의 관계는 일상화되었어요. 누수 문제는 대충 땜질만 해놓고 서로 모른 척했죠. 수진 씨는 더 이상 저에게 누수 피해를 호소하지 않았고 저는 아래층 그녀에게 끌려가듯 밤마다 드나들었어요. 58배 제가 그녀에게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동시에 두려웠죠. 저희는 주로 수진 씨의 집에서 만났어요. 저의 집은 너무 삭막했고 그녀의 집은 저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따뜻한 둥지 같았으니까요. 저희는 단순히 몸을 섞는 것을 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진 씨에게 아내를 잃은 슬픔과 은퇴 후의 공허함을 털어놓았고 그녀는 과거에 힘들었던 결혼 생활과 이혼 후 독신으로 사는 고독을 이야기했죠.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녀는 저에게 더욱 대담하게 변했어요. 침대 위에서의 저희는 항상 최고였죠. 영우 아저씨, 어제는 너무 좋았어요. 어느 날 밤 저희는 거사를 치른 후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수진 씨는 제 팔을 베고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죠. 저는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수진 씨, 당신은 처음부터 나한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누수 문제로 그렇게 격렬하게 화를 냈던 것도 혹시 나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었나요? 그녀는 제 품에서 고개를 들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죄책감과 승리감이 뒤섞여 있었죠. 영우 아저씨, 드디어 아저씨가 물어보네요. 맞아요. 제가 아저씨를 유혹한 거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감은 했지만 막상 그녀의 입으로 들으니 충격이었죠. 유혹이라니? 누수는 진짜였잖아요. 그 물벼락은 뭐였고요? 제가 물었어요. 수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얇은 잠옷만 걸친 채 창가로 걸어갔어요. 밤하늘을 등진 그녀의 실루엣은 아름다웠지만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죠. 누수는 진짜였죠. 하지만 그건 제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었어요. 제가 원했던 건 접촉이었죠. 영우 아저씨, 아저씨는 위층에서 늘 혼자였잖아요. 밤마다 TV 소리가 너무 커서 저희 집까지 다 들렸어요. 아저씨가 혼자 맥주 마시면서 넋두리하는 소리까지요. 그녀는 천천히 저를 돌아봤어요. 사실 저는 아저씨가 이사 오기 전부터 905호에 살았던 사람을 알아요. 저랑 같이 일했던 건축업자였죠. 그 사람이 욕실을 불법으로 개조하면서 배수관에 문제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이사 온 후에 저는 혹시나 아저씨도 그 사람처럼 저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궁금했어요. 과연 어떤 남자가 저 칙칙한 위층에 사는지. 그녀는 한 걸음씩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저씨가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생각했죠. 아, 드디어 기회다. 저는 일부러 더 화를 냈고 아저씨를 욕실로 불러들였어요. 물론 물벼락 사고는 진짜였지만요. 그리고 아저씨가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걸 본 순간 저는 확신했죠. 이 사람도 저처럼 외로운 사람이고 저처럼 뜨거운 욕망을 숨기고 있을 거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저희의 관계가 누수라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치밀한 계획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흔들었어요. 그녀는 저의 외로움을 이용했고 저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 씨, 당신은 나를 속인 건가요? 속였다기보다는 유혹한 거죠. 영우 아저씨. 하지만 관계는 진심이었어요. 아저씨가 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도 알았어요. 아저씨가 저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을요.
그녀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아저씨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싶었어요. 제가 느낀 외로움과 똑같은 종류의 외로움이 아저씨에게도 있었으니까요. 저희의 관계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잘못되었을지 몰라도 저희 두 독신에게는 가장 솔직한 관계였어요. 저는 충격으로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이기적이고 위험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고백은 너무나 솔직해서 저는 그녀를 미워할 수가 없었죠. 그녀의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칙칙한 집에서 고독하게 TV를 보고 있었을 테니까요. 수진 씨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후에도 저는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녀의 계획적인 접근이었든 우발적인 유혹이었든 이미 저희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곳까지 깊어져 있었죠. 그녀의 요구와 저의 억눌린 욕망이 충돌하며 만들어낸 뜨거운 밀월은 저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집에서 그녀의 과거,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외로움을 천천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녀가 제 외로움을 알기 위해 저를 관찰했다는 사실은 불쾌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의 치밀한 유혹 덕분에 저는 58배 나이에 다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죠. 저희는 이후에도 여전히 밤마다 만났고 욕실 타일의 차가운 감촉 대신 침대의 따뜻함 속에서 규칙적인 리듬을 이어갔어요. 수진 씨는 저에게 거대한 누수보수 공사를 하는 아저씨라고 말을 던졌고 저는 그런 그녀를 안고 웃었죠. 때로는 제가 집에 돌아와 홀로 천장을 올려다볼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저는 아래층 젊은 여자를 탐하는 늙은 독신남에 불과했을 거예요. 수진 씨 역시 이웃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는 여자가 되겠죠. 하지만 그 모든 세간의 잣대를 떠나 저희는 서로를 진심으로 원했고 서로의 오감을 자극하며 상대방의 가장 깊은 곳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는 저희 관계를 표현하는 일상이 되었죠. 육체적 쾌락을 넘어 저희는 서로의 고독을 덜어주는 심리적 위안을 주고받았어요. 제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우리 관계의 끝은 어디일까요? 수진 씨는 제 품에 파고들며 답했죠. 끝이 있을까요? 그냥 이대로 서로를 원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녀의 말은 정답이었어요. 저희에게는 미래에 대한 약속보다 지금 이 순간 서로의 뜨거움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수진 씨의 유혹은 저의 칙칙했던 노년에 예상치 못한 불꽃을 던져주었고 저는 그 불꽃에 기꺼이 타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누수라는 작은 사건이 가져온 거대한 변화 앞에서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잘못된 관계였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원했고 행복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